자, 오늘은요, 제목이, 이것도 자극적인가? 죽는 건 괜찮아. 아픈 건 싫어. 맞아. 예. 혹시 이렇게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죠? 네. 예. 물론 그 누구도 이제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아픔보다 차라리 그냥 안 아프고 죽는 게 낫다라는 이런 표현일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그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뇌졸중 환자가 5분에 한 명씩 생기고 있다고 해요. 뇌졸중 환자가 5분에 한 명씩 생기고 있고 20분에 한 명씩 죽고 있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이겁습니다. 죽는 건 괜찮은데 아픈 건 싫다 하는 그 질병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잖아. 뇌졸중.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방으로 중풍이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누구나 알다시피 후유증이 너무 심하니까. 후유증이. 얼마 전에 만난 제 친구도 그 뇌 동맥류가 막혀가지고 생겨가지고 그 친구가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6개월 동안 금주 명령을 받고 술을 안 먹고 있더라고. 제가 작년 연말에 모임에서 2번을 봤는데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지도 이래요. 죽는 거는 괜찮은데 진짜 중풍 걸려가지고 뒤뚱거리면 걸어다니고 병수 바라면서 가족 고생시키는 거 이건 싫다 이거지. 한번 손을 빌려야 되지. 네. 자, 물론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은 잘 안 합니다. 건강한 사람 저런 말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인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그 병의 어떤 그 통증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싫을 것 같아요. 입장 바꾸는 생각도. 그러니까 그 중에 또 하나 이런 비밀 있잖아요. 뇌졸중 외에 또 하나 사람을 병들게 하는 병 있잖아요. 치매. 흔한, 예? 치매. 예, 그건 당연하죠. 그죠? 치매. 치매.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못해요. 의식이 없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제가 꼽는 거네. 당뇨. 그렇죠. 당뇨. 당뇨. 예. 절대 걸리지 말아야 될 병들. 예, 이 세 가지는 정말 걸리지 말아야 될 병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병이 걸릴 정도 같으면요, 제가 앞에 시간에 몇 분 이야기했는 암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유튜브 교육하면서 그런 말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소변 검사해가지고 바로 암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가 된대요. 소변 검사만으로. 그만큼 발달됐지만은, 뇌졸중이나 치매나 당뇨 같은 이런 병이 올 정도 같으면은 그 몸이 많이 병들어 있거나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괴로움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애들한테는 아토피 같은 것들 그죠. 아토피도 굉장히 괴롭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갑상선 질환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하거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걸리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져가지고 의욕이 없어요. 계속 깔아앉고 그런 것들 있고 그 외에도 전부 다 누구나 다 자기가 겪고 있는 병이 가장 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지 죽는 건 괜찮은데 아픈 건 싫다고 아파서 고생하는 거. 근데 이게 참 인생이 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그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들도 잘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문제거든. 저도 이제 제가 솔직히 얘기하지만은 다른 건 다 관리하는 자신인데 이 술 관리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기쁘도 술 한 잔, 슬퍼도 술 한 잔, 우울해도 한 잔, 날씨 우중충해도 한 잔, 날씨 좋아도 한 잔, 더워서도 한 잔, 추워서도 한 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은 5만 가지 핑계거리가 다 있습니다. 그죠? 예. 물론 안 먹는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몸이 안 따라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고모부 집에 그 세매들을 갔거든. 설윤이 때. 근데 그 집에 술이 없어요. 그 집 식구는 아무도 술을 안 먹어. 애가 자식도 서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고모부도 그렇고 고모도 그렇고 뭐 5 가족이 있고 뭐 명절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술이 하나도 없어. 그래 우리 고모부가 제 간다 그러니까 제 좋아한다고 따로 술을 사놨더라고. 네. 근데 그런 거 같으면은 그런 분들은 얼마나 주는 그건 우리 고모부가 83입니다. 83세 우리 고모부가 82세. 근데 희한하게
이 두 분은요, 이빨을 하나도 건드린 게 없대요. 이 연세에. 충치도 하나 없고, 뭐 쉬운 것도 하나 없고. 그 멀쩡해.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 이빨이 더 튼튼해요. 저는 몇 개 더 보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내가 간거지. 희한해. 예. 근데 이제 우리 고모님은 귀가 약간 안 좋대요. 귀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이야기하니까, 자꾸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모 이야기하대. 야야, 내가 나이가 되니까 귀가 좀 안 좋다. 그 일상적으로 하는 건 들리는데, 뭐 조용히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알아라 하더라고. 우리 고모도 굉장히 성격이 솔직하시고, 화통하신 분이거든. 그리고 또 좋더라고. 그 목소리 좀 높이면 되는 거고. 하여튼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아픈 거는 싫어하고, 차라리 아픔보다는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인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하면서 사는 방법은 있어요. 죽는 건 괜찮다 하는 이런 극단적인 말을 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있는데, 다들 실천을 잘 못하지. 그러니까, 대부분 병은요, 식원병이라고 합니다. 식원병.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인병들이 식원병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원인이 되는 병.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촌에 가면은 한달배들 허리가 많이 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성인병, 대사성 질환 같은 경우는 음식 때문에 생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맨날 같이 하는 이야기 보면은 야채와 해조류 위주의 식사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가적으로 두류, 그 다음에 현미밥, 이 정도만 하면은 건강식으로는 딱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은. 현미밥은 해보대. 단 여기는 뭐냐면은 아까 했잖아.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그 다음에 무리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아예 안 받고 그런 전제가 걸린다는 나는 거죠. 쉬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문제거든.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지만은 기본 전제는 이래요. 근데 사실은 이것들도 실천이 안 쉬워요. 안 쉬워. 야채 해조류 위주의 식사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야채 해조류가 영양가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영양가 같이 함유하고 있는 양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채 해조류가 먹더라도 내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 다 못 넣어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C 같은 경우만 해도 하루에 기본 55mg을 먹어야 되는데 이 우리가 대도시에 살다 보니까 공기오염 때문에 자연 소모되는 양이 굉장히 많고 특히 흡연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비타민C 같은 경우는 1000mg 정도를 먹어줘야 되는데 그 1000mg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감자를 예를 들었었죠. 감자를 하루에 4kg씩 5kg씩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최소한은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비타민 미네랄 정도는 먹어줘야 됩니다. 비타민하고 미네랄 정도는 좀 챙겨 드셔야 돼요. 야채하고 해조류를 가지고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야채하고 해조류. 그리고 대부분의 성인병들이 비타민 미네랄의 부족에 의해서 신진대사가 잘 안 돼서 생기는 병이거든. 여러 가지 병들 중에서. 자, 그 다음에 두류라는 거는 콩 종류 같은 거.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물론 이제 고기도 들어갑니다. 근데 고기는 너무 많이 먹는 게 안 좋으니까 콩 제품 위주로 해가지고 저는 뭐 두부라든지 그러니까 비지찌개 같은 것이 굉장히 좋더만 요새.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부드러우면서도 구수하잖아요, 그죠? 제가 비지 찌집어 봤어요. 예? 제가 해볼 줄 알았지. 해주는 거. 제가 이제 저 고령장에 가면은, 장사를 아침에 가면은, 아침에 밥 먹으러 가면 그 식당 자기들 밥 먹잖아요. 자기들 밥 먹을 때 비지찌개 끓이면은 떠준다 그러잖아요, 손님이라다. 아이고, 우리 밥 먹을 때 와가지고 좀 나눠준다 하면서, 그럼 한 30번 얻어먹었어요. 이거 맛있대. 그 정당들은 선주국밥 시키는데 선주국밥은 안 먹고 저는 찌개만 그 비지찌개만 다 먹고 이랬는데. 비지 찌집어 와야 되겠네. 예.
비지가 영양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두부도 좋지만은 저는 두부보다 오히려 비지가 더 낫더라고. 맛있더라고. 고기 들어갔지. 안 들어가고. 근데 저는 그 시래기 좀 넣어가지고. 비지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몽따를 싸. 아 그래요? 잘안 끼는 가져오는데 근데 비지찌개가 어렵나? 그러니까 보통 그 내 같은 데 거기 식당에서는 비지를 시래기 좀 넣고 그건 시금밖에 안 넣었어. 간 마차게라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저는 다시물로 해가. 다시물로 그렇겠죠. 다시물로 하는 거. 그거는 다시물이 알겠나? 모르겠어요. 그 제가 그거는 뭐 레시피 찾아보면 금방 나오겠지. 네. 저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아무튼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콩제품, 그러니까 비지도 콩제품입니다. 그죠? 두부도 콩제품이지만 뭐 계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두부 찌끄레기 같은 거 비지 아니야? 맞죠? 두부 만들고 찌끄레기라고 할 수도 건더기죠. 건더기라고 할 수 있죠. 찌끄레기 하면 안 되고. 저 오해하시는데 양념을 다 빠져나갔잖아. 에이 그게 어떻게 보면 거의 영양가겠죠. 예를 들어 있잖아요. 현미를 벗기면 도저하면 쌀밥 나오잖아요. 이렇게 했잖아. 쌀이 찌꺼기입니까? 알갱이입니까? 사람 찌끄레기. 저도 이제 그까지 제가 깊이 생각해보거나 연구를 안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찌꺼기 아닙니다. 비지도 영양 덩어리예요. 아무리 조금 알겠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거기 영양 더 많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사장님 옛날에 그렇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그 현미살 찌어가지고 정작 영감 하는 건 소 돼지 다 주고 하얀 쌀밥 맛있다고 보기 좋다고 그거 사람 먹으면서 실제로 그게 찌꺼기인데도 뭐 그런지 모르고. 자 제가 오늘 한번 알아보고 다음 네, 시간에 네, 우리의 날 비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비지찌개를 끓일까? 그 아침에 제가 할 수 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미밥. 현미밥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미쌀에는 23가지의 영양소가 들어있다. 현미쌀이나 그 고구마으로 해가 현미쌀인 것만. 제가 그랬잖아요. 백미는 뭐라고? 백미는 영양가가 9가지밖에 없다. 그것도 아주 미량, 소량. 이 때문에 우리는 현미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는 비타민하고 미네랄 정도의 건강기능식품 정도는 꼭 하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그건 뭐 제가 뭐 어느 회사를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은 가급적이면 건강기능식품 전문 회사 거, 그러니까 그 제약회사 거 말고 그 화학 합성해놓은 거 말고 자연에서 비타민 미네랄을 농축시킨 그런 것들은 꼭 하나 먹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라면은 칼슘 좀 챙겨 드시는 게 좋고, 뼈가 약해지기 쉬우니까, 뼈와 관절이 약해지기 쉬우니까 이 정도는 나이 드시는 여자분들은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남자들도 막 먹으면 좋지만은 이 정도 기본적으로 병이 적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칼슘도 미네랄이지만은 특히 우리 몸에서 많이 필요로 하니까 엘하나를 부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하죠. 근데 그거는 골고루는 들어있지만은 비타민 미네랄이나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들어가 있지. 그렇죠. 그럼요. 기본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야채, 해조류, 두류 인데도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식사도 많이 안 하잖아. 소화도 잘 못 시키잖아.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런 요즘 야채, 해조류 같은 데서 영양이 부족하는데 더 부족해지기 쉬워서 이런 식원병이 생기기 쉬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으면 괜찮은데 죽지도 안 하고 골골골골 살게 만드는 거. 그게 또 우리는 의료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안 죽게 만들어 계속 연명치료하게 하는 거야. 그 요양병원에서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씩 들고 있는 사람들. 그 10년 넘게 사람도 많더만요. 저도 몰랐는데 고향에 제 친구 모친이 거기가 원래 연세가 82이라 하던가. 근데 요양병에 들어간 지 벌써 제가 5년간 됐대요. 저 몰랐어요. 친구 엄마인데도. 그 촌에 친구가 이제 교류가 평상시에 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지 않으려 그러면은 평상시에 식단을 관리해야 됩니다. 왜? 대부분의 이 골골거리게 만드는 병이 식원병들입니다. 음식 먹는 걸 잠재워 관리해야 돼요. 그 당뇨 같은 것도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당뇨는 한번 당뇨 넘어가 버리면 안 돌아와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건 철저히 관리하더라도 반밖에 안 되더라고. 제 친구 중에 당뇨가 있어가 오래됐는데 운동만 했대요. 근데 다른 걸 관리 안 해. 식단 관리 안 하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0년 다 돼가거든요. 그 친구 당뇨인지. 자꾸 몸이 아프더라고. 며칠 전에 어제도 전화 통화하면서 저도 이제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약간 감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렇더라고. 그 친구는 설 전부터 그랬다 하더라고. 저는 아랫기부터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뭐
가련하고 기침 좀 나는 게 다인데 저는 이렇게 버틸 겁니다. 그렇죠. 안 좋네. 예. 자, 아무튼 우리는 죽는 것보다 나쁜 그 고통을 겪지 않으려 그러면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최대의 그제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단을 매일 일을 못하고 항상 일을 못하겠지만은 이걸 참조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미네랄, 칼슘 정도를 챙겨 드시면서 관리하시면은 좀 더 춥다. 편안하게 덜 아프고 그 오래 사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사는 게 좋으니까. 건강하게 삽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건강히